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밭에 나와 있거든요. 시작한 거죠? 꽃밭에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네. 목이 가라앉았어요. 어제 2회 공연을 하고 꼭 공연 다음 날은 이렇게 목이 가라앉더라고요. 지금 막 씻고 나와갖고. 네. 아무튼 여러분 어제 앨리스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공연 끝나고 부랴부랴 방송을 봤습니다. 네. 하여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감독님한테도 연락드리고 했는데 분명히 촬영은 한참 전에 끝났는데 뭔가 방송이 끝나서인지 뭔가 좀 더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있는데 뭔가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방송을 보시고 해석을 저에게 원했었는데 그래서 해석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카메라를 좀 고정시켜 볼게요. 네.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좋은 뭐라 그래? 아이패드를 놓고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고 뭐 집이랑 회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회사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아무튼 뭐 잘 보셨나요 여러분? 마지막 방송? 많이 놀라셨죠? 네, 제가 노인 분장을 하고 네, 미래 뭐랄까 노인 진경이 그 분장을 4시간을 해서 촬영을 했고 또 뭐 처음에 이렇게 가면을 쓰거든요. 가면 같은 거 그거 제작만 해도 작년 11월, 12월? 아니 11월 초쯤에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 또 목소리도 완전 할아버지처럼 하기도 그렇고 약간 목소리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방송 보니까 결국은 그냥 제 목소리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티저? 처음에 어떤 하이라이트가 나왔을 때 노인진겸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당황했었거든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라는 그 대사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혹시나 누군가 알아챌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몰랐죠? 이제서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포?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네, 오늘 일요일인데 뭐 하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댓글이 조금 늦게 나오겠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이게 댓글이 늦어서 사실 저도 방송 보면서 이것저것 엄청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근데 그 해석 보는 재미가 엄청 나더라고요. 뭔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유땡땡의 뭐 해석, 리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는데 뭐 맞는 내용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재밌었어요. 많은 거를 상상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너무 좋죠. 렌즈 좀 닦을게요. 닦았어요. 오늘 사실 어제 그저께보다는 안 추운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요즘 공연하니까 목보호를 위해서 거의 목을 감싸고 다녀요. 하고 있었군요. 자, 팬레터는 회사로 보내면 제가 하나하나 다 봅니다. 네. 앨리스 마크. 아무튼 여러분 며칠 전에 라이브 한다고 공지를 드리고 나서 명장면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명장면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앨리스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앨리스 속 명장면 베스트 5를 뽑아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지? 이거는 우리 상호 형 호블리가 죽으면서 했던 말 같아요. 사실 이때 이 장소가 되게 힘든 장소였어요. 실제로 낚시터는 아니었고 굉장히 산속에 있는 어떤 뭐랄까 편의점? 근데 뭔가 하여튼 그 큰 호수가 있어. 거기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우선은 그걸로 들어가려면은 한 30분을 산속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많이 고생했던 그리고 상호 형을 보내면서 굉장히 실제로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고 이 샤워 장면은 왜 명장면으로 나왔죠? 샤워 장면 이것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명장면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샤워씬을 명장면으로 뽑아주셔갖고 아무튼 지금도 꾸준히 운동하고 물론 이때처럼 이때는 사실 운동을 매일 하고 촬영 하루 전날 아예 음식을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예 안 먹고 수분 섭취도 정말 영양제 먹는 거 말고는 아예
물도 안 마시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루를 통으로 굶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처음 해봤는데 정말 이 배가 이렇게 확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마 그 트레이너, 그 헬스 뭐라 그래? 선수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어떤 수분 조절. 흑화한 진겸이의 순간. 네, 거의 뒷부분에 우리 흑화한 고딩 진겸이 나왔어요. 가끔 실제 진겸이한테도 흑화가 됐었고, 저는 요번에 앨리스가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건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진겸, 형사 진겸이, 그리고 좀 나쁜 고등학생 진겸이, 노인 진겸이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무감정증으로 시작을 해서 연기를 했지만 표현할 것도 은근히 많았던, 그래서 배우로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좀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잘 만들어 주셔갖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 박진겸의 첫 등장, 옥상 인질극 장면. 근데 이때 이거는 뭐 저 얼마 전에 예능 나가서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옥상 엄청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뭐 와이어를 맸지만 사실 뭐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 이 씬이 사실 거의 초반에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마지막에 촬영했어요. 왜냐면 장소 섭외도 어려웠고, 또 감독님이 원하는 구조의 건물을 찾느라고 굉장히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결국은 상암동, 아주 가까운 상암동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생일 파티. 생일 파티는 예전에 희선 누나가 앨리스는 뭐다라고 했을 때 생일 파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일 파티 한 씬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생일 파티는 그 삼겹살도 많이 구웠었고, 이 생일 파티 씬은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너무 생일 파티를 많이 해갖고. 그리고 케이크도 사실 처음에는 실제로 사와서 했는데 나중에 그 케이크 없어갖고 실제로 소품팀에서 정말 똑같이 만들고 이 초 색깔과 초 높이도 맞추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께서 명장면 5가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진겸이에요. 베스트 5. 흑화된 진겸, 고등학생, 노래 부르는 생일 파티 제목. 사실 이 흑화진겸 이 분장이 사실 CG가 아니거든요. 네, CG가 아니고 실제로 분장한 거라서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고, 고등학생 진겸은 사실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어쨌든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나의 첫 모습이고, 어쨌든 무감정증이라는 것이 성장하기 좀 전에 모습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과연 고등학생처럼 보일 것인가 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노래 부르는 진겸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진겸이가 막 노래를 뭐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든지 뭐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직하고 순수하게 부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생일 파티 때 이때 거의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뭔가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제복 진겸은 사실 뭐 이때 한 번 입었나? 이때 입고 장례식 상호 형 고영사님 장례식 때 입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뭔가 다른 직업의 옷을 입을 때마다 되게 새로워요. 기분은 사실 입을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흑화진경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흑화진경 다시 보고. 흑화진경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혹시? 흑화 이게 차이가 느껴지려나? 잘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오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요. 오케이, 이제 얘기 좀 해봅시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볼게요. 네, 아유, 다음 주에 공연 보러 오신대요. 감사합니다. 저는 9월 30일에 태어난 시간,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저는 잘 몰라요. 태어난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앨리스 대본 처음 받고 이해하셨냐고. 사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글쎄요, 여러분들처럼 엄청 뭔가 이거를 학구적으로 팔려고 안 해서 그냥 쉽게 이해가 됐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이해가 됐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내가 봤을 때 4부인가 6부까지 봤었고, 그때까지는 뭐 이해가 술술. 뭐 그 이유는 사실 우리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평행세계라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워낙 뭐 한 개, 두 개로 정해지는 어떤 이론들이 아니라서 사실 표현하기 나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결말까지 다 이해를 했냐? 이해는 했죠. 네, 이해했어요. 이해는 했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시선 누나도 그렇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서로가 생각하는 결말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다 이렇게 된 건가 저렇게 된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배우들 또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말에 그 건축가 진겸이가 어떻게 테이를 기억하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앨리스 하면서
많은 걸 되게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다른 차원의 나와 실제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어떤 연구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실 앨리스가 어떤 실제로 마지막에 뭐 희선 누나, 선영과 태희가 막 연결되는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실제로 그 이론적으로 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그 건축가 진겸이 교수님을 알아보는 건 열린 결말이라고 할게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촬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문준원, 주원 각각 이름 뜻? 문준원은 밝을 준의 근원원이에요. 그러니까 밝음의 근원, 밝음의 시작, 밝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원은 제가 뮤지컬 데뷔할 때부터 사용했던 이름이고 부모님이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주님이 원한 뭐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저는 눈 아파. 눈물 연기는 사실 이번에 힘들었던 게 어쨌든 얘가 무감정증인데 얼만큼 감정을 표출해야 할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몇 가지 방향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엄마가 죽었는데 안 우는 것도 사실 웃기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폭발을 해줘야겠다 해서 촬영을 했고, 근데 그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똑같은 걸로 계속 내가 감정을 쏟는다는 건 어쨌든 아무리 슬픈 장면이라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근데 똑같은 장면으로 감정을 계속 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스태프분들도 감독님들도 다 배려 많이 해주셔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촬영을 했어요.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자다 봤어요. 물론 아침도 먹고 어제 공연 끝나고 2회 공연을 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찌뿌둥하고 그래요. 아무튼 아침에는 전 항상 요거트를 먹어요. 과일하고. 사실 방송이 안 된 씬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사실 그 씬들이 다 기억은 잘 안 나요. 조금 시간도 되기도 했고. 배우가 되려면 연기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그냥 경험으로 안 배우고 그냥 하는 거하고 뭔가 조금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교를 가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대학교 전공까지 했습니다.
네, 어제 편지 주신 분 잘 읽었습니다. MBTI 저번에도 물어보셨는데 사업가 저는 사업하고 전혀 연관은 없지만 사업가형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 내용을 그때 봤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사업과는 관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사업가인지 기억이 안 나. 무슨 사업가였다. 네, 이선 누나 얼마 전에도 연락했고 연락했어요. 여전히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소방관은 영화는 다 찍었고 개봉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요즘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개봉 못하는 영화들도 많아서 개봉하면 많이 찾아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보내주셔갖고 질문을 제가 답해볼게요. 두 개. 박진겸을 연기하면서 이런 디테일까지 챙겼다 하는 부분. 정말 이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디테일 얘기지. 박진겸을 하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 글쎄요. 사실 연기할 때마다 뭐 많은 거를 신경 쓰고 하는 스타일이라 꼭 이런 거를 챙겼다 이런 거는 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진겸이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눈이었어요. 눈. 왜냐면 진겸이 어떤 입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눈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되게 미세한 눈빛이나 눈 움직임, 특히 그 마지막쯤에 이제 흑화된 진겸이가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그 눈빛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눈빛 주로 할게요. 눈물 연기하실 때 감정이입이 바로 된다.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바로바로 되는 편은 아니에요. 네. 바로바로 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희선 누나가 바로 되는 편인 것 같고 저는 좀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뭐 슬픈 노래, 뭐 슬픈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 장면 생각만 하고 그 공간을 많이 둘러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하고 어쨌든 촬영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앵글을 바꿀 때도 사실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민해지죠.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씬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색깔에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제일 재밌었던 장면. 저는 노래방 씬. 그날은 너무 웃겼어. 너무 웃기고 사실은 방송은 그냥 뭐 노래하는 것만 나왔지만
뭐 메이킹에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부터 해서 그게 또 근데 엄청 한 밤에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샜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뭐 희선 누나도 웃기고 다인이도 웃기고 다 너무 간만에 좀 깔깔거리면서 오히려 그래서 무표정으로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죠. 맞아요. 정말 회식처럼. 배고픈데 갑자기. 그리고 TMI 이거 어깨 넓이를 알고 싶대요. 어깨 넓이? 싫은데요? 아니 그냥 어깨 넓이 평균이 몇이죠? 아니 좁은 편은 아닌데 이 질문을 준비했다면 줄자도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깨 넓이의 어떤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깨 넓이의 평균치가 있나요? 여러분 어깨 넓이. 미스터 추예요. 잘제. 너 이런 거 잘못 들고 바로 천천히. 아 이거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저 좁은 편은 아닙니다. 제 덩치에는 아주 넓은 어깨죠. 말하지 말고 아니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쟀어? 네. 여러분 몇일 것 같으세요? 아 어깨를 펴? 어깨를 펴면 더 나아. 한번 어깨를 펴보자. 헷! 우선 힘을 좀 주고 헷! 더 나오니? 네. 오 그래? 그래? 말해봐. 뭐라고? 씨 뭐야? 별로 네, 여러분 어깨 그렇게 제 덩치는 넓은 거죠. 49 65? 네 49 그래요. 아무튼 어깨 평균이 몇이니? 이렇게까지 검색해볼 필요가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려나? 아니야.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서 평균치를 한번 검색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40이래요. 응? 남자 평균 40. 에? 말도 안 돼. 45. 40. 내가 그렇게 넓다고? 아무튼 뭐 조금 넓은 편 같아요. 아 또 질문 나오고 있었지? 아 갑자기 정신이 팔렸네. 네. 촬영 중에 절대 잊지 못할 추억. 요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장마도 굉장히 길었고 또 아직까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TV로 드라마를 보시겠지만 사실 촬영하는 과정은 되게 자꾸 이걸 보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섭외팀이 그 장소도
섭외팀이 먼저 장소를 쭉 보고 감독님한테 전달해드리고 감독님이 또 장소를 컨택해서 또 가서 찍고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실 장소를 정할 때도 쉽진 않나요. 왜냐면 그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거기 사시니까 되게 불편함들이 있는데 요번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장소 섭외도 쉽지 않고 그래서 촬영이 되게 순조롭게 막 되진 않았어요. 되게 어려웠던 기억들이 많고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지만 그래서 뭐 추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다. 그리고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촬영을 마무리했다. 뭐 이런 기억이 가장 크게 남을 것 같아요. 앨리스가 특히나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아볼게요 또. 앨리스 전부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이렇게 왔네요. 네, 거의 실시간으로 봤고 그 전에는 그렇게 실시간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찍으면서 방송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요번엔 거의 실시간으로 봤고 가족들이랑 거의 봤고 혹은 차에서 뭐 핸드폰으로 볼 때도 있었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볼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사전 제작이라서 그런 건 좋더라고요. 어쨌든 볼 수 있다는 거 그랬어요.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롤 모델이 있어요? 어떤?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겠죠? 이 질문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딱 한 명을 꼽진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그냥 함께하는 우리 선배들이 제 롤모델이에요. 사실 배울 점도 다 너무 많고 뭐랄까 어쨌든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배님들은 그 시간을 다 거쳐서 현재 아직까지 활동을 하시고 또 지금도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많겠지만 되게 능숙하게 대처하고 좀 성숙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실 나도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동료들하고 연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 선생님들을 제 롤모델을 뽑겠어요. 하트 50만 돌파. 좋은 일인가요? 하트 개수가 많대요. 예. 이건 좀 그렇다. 내가 연기했지만 진짜 연기 잘했다 생각하는 씬과 최애 씬. 연기 진짜 잘했다. 글쎄요. 근데 이게 글쎄. 사실 배우분들이 연기를 써도 되죠. 연기를 내가 내 걸 보고 진짜 잘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변신한 것처럼 나. 네, 뭔가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서 아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잘 못 느꼈던 것 최애 같아요. 장면. 최애 장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에 고등학생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 씬이 저한테는 최애 장면이에요. 모자 쓰지 말래. 쓰지 마. 이미 써. 벗으면 어떻게 될까? 괜찮은데? 정말 이래. 뭐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잠시 여기 시청하고 있었어요. 이해해주세요. 편한 모습, 편한 모습. 지극한 쌩얼. 뭐야? MBTI 다시 안 해봤어요. 그냥 사업가예요. 전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해서 하나 더 뽑자. 앨리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엄마 돌아갔을 때 말고 뭐가 있을까? 글쎄. 다른 질문 같아. 다음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뭐가 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걸 정해두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품? 읽었을 때 내가 이 작품이 기대가 되고 읽었을 때 내가 이 캐릭터를 표현했을 때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작품. 그런 작품. 그래서 꼭 어떤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다는 작품, 그런 캐릭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앨리스 다음 에피소드 언제 나오냐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금 우선 공연에 집중을 하고 어째 이제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공연 집중하고, 물론 공연이 장기 공연이라서 굉장히 길지만 그 사이에 촬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선은 작품은 지금도 사실 보고 있고 아마 거의 사실 공연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정하긴 하겠죠. 저도 다음 작품이 너무 기대되고 어쨌든 요번 앨리스가 제 군 기간 포함해서 3년 만에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그냥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쵸? 팬미팅? 모르겠어요.
뮤지컬 하면서 실수한 적 진짜 많죠. 근데 사실 그게 라이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뭐 컨디션도 반영이 되고 또 라이브니까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익숙한 거를 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떤 공연의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마무리. 민초가 뭐지? 민트 초코? 베스킨라빈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뭐 이걸 사람들이 못 먹나? 민트 초코 맛있잖아. 아니야? 민트 초코에 민트 초코맛 아니야? 민트 초코 맛있죠?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 안 먹어봐. 네, 여러분. 아무튼 앨리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앨리스 마지막 부분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나간 일, 앞으로의 일, 뭐 걱정 말고 우리 지금 here right now, 지금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사실 저도 지나간 거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뭐 이런 걱정도 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의 무의미한 걱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앨리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뮤지컬 고스트에서 샘 역할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또 찾아오시기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러 와주세요. 아무튼 다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도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겸이를 보냅니다. 이상의 기분. 아무튼 진겸이를 보내고 다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